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폭탄이 떨어지던 그날 한국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 숨어있던 한국인 납치 사기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직접 국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던 전쟁 현장. 그러나 그곳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건 적군이 아니라 사라진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폭발음 사이로 이상한 전자신호가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군도 모르고 현지도 몰랐던 그 패턴을 오직 한국 경찰만이 포착했습니다. 왜 한국은 전쟁 한복판에서 범죄의 심장을 먼저 본 걸까요? 그리고 그 패턴은 어떻게 국제 스캠 조직의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바라신다면 댓글에 한국장 적어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현도입니다. 한국경찰청에서 국제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2살이고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5년 12월 5일이었고 저는 태국 북부의 임시합동수사 브리핑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국경 너머 캄보디아 지역이 보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침 일찍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폭격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국은 10년 넘게 평화롭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계속 보고가 들어왔어요. 공습이 있었고 국경이 봉쇄되었고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박세윤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살이고 디지털 포렌식 담당관이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보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상황 파악됐어? 박세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보가 엇갈립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쏘았다고 하고 캄보디아는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폭발음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국제 스캠 조직을 추적 중이었어요.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이었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거점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양국 경찰과 협력해서 단속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점롱이 들어왔습니다. 태국 국경경찰 중령이었어요. 48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굳어 있었죠.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지역은 접근 금지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이었어요. 국경 일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목표 지역도 포함됩니까? 점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준비한 작전이 무산되는 거였어요. 박세윤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오후에 소피아 채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국제수사부 요원이었어요. 우리와 공조하던 인물이었죠.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심했어요. 김 수사관 들립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들립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피아의 목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들렸어요.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정보 전달이 어렵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스캠 조직은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세윤이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상한 신호가 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봤습니다.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죠? 무슨 신호인가요? 박세윤이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통신 신호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감지되고 있어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인데 통신 신호가 있다고요? 박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패턴이 일정합니다. 일반 통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전쟁 중에 누가 규칙적으로 통신을 할까요?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국경 인근 마을에서 대피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짐을 싸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어요. 전쟁의 실체였습니다. 점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국팀은 철수를 고려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점롱이 말했어요. 지금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임무는 나중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철수하는 게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박세윤이 발견한 신호요. 전쟁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 통신 패턴.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국경 쪽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끔 불빛이 보였죠. 포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전쟁이 시작된 걸까요? 박세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 패턴 더 분석해봐. 답장이 왔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세윤이 보고했습니다. 신호는 국경 지역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해독할 수 있나요? 박세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건 군사통신이 아닙니다. 군사통신이 아니라고요? 전쟁 중인데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어요. 전쟁과 통신 신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았죠. 점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중령님, 국경 지역에서 민간 통신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점롱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간 통신이요? 지금은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박세윤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점롱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처음 봅니다. 점롱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조사해 볼 수 있습니까? 점롱이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피아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신호 확인했습니다. 출처 불명입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중요했어요. 캄보디아 쪽에서도 같은 신호를 감지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합시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국경은 봉쇄되었고 우리 목표 지역은 접근 불가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계속되는 민간 통신 신호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한 가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과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박세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사관님, 우리 계속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해야 해.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연기는 여전했고 긴장감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뭔가 더 큰 것, 더 복잡한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스쳤을 때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죠. 우리는 여기 남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포격 소리로 잠에서 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연기가 국경 너머로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죠.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합동 분석실로 갔습니다. 박세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밤새 작업한 것 같았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뭔가 찾았나? 박세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신호가 더 명확해졌어요.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이었어요. 몇 개의 점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게 뭔가? 박세윤이 설명했습니다. 전자 신호 발생 지점입니다. 어제보다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점들은 국경에서 가까운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 지역은 전력망이 끊겼다고 하지 않았나? 박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공습으로 끊겼어요. 그런데 신호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전력이 없는데 어떻게 신호가 나올까요? 자가발전일까?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점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작전 회의 중이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롱이 나왔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여줬어요. 이 지점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점롱이 지도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지역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점롱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요? 점롱이 설명했습니다. 군사작전 구역입니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점롱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전쟁입니다. 경찰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점롱의 입장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도 있었죠. 범죄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점롱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수사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나중이라고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범죄는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늦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점롱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세윤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신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 있었죠? 규칙적인 파형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데이터 전송이요? 전쟁 중에 누가 데이터를 전송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군사 통신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박세윤은 군사 통신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뭘까요? 소피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치 불명확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대피 민간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임시 캠프였어요. 천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이런 거구나? 한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군인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경찰이요? 여기서 뭘 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캠프를 나왔습니다. 박세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서둘러 분석실로 돌아갔습니다. 박세윤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신호 출처를 좁혔습니다. 이 건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화면에는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주변에는 다른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뭔가?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신호는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위성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건물 옥상에 뭔가 있었어요. 안테나 같았습니다. 통신시설이 있네? 박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가발전 시설도 있을 것 같아요. 점롱에게 다시 갔습니다. 위성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건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롱이 사진을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까? 점롱이 망설였습니다. 군 호송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점롱이 말했습니다. 저는 희망이 보였어요. 군 호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점롱이 대답했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장할 수 없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포격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박세윤이 발견한 신호, 소피아가 말한 조직의 이동, 점롱의 비협조.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박세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고 있었나? 박세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계속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신호가 정말 스캠 조직과 관련이 있을까?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요?
저는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능성밖에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다시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날 점몽이 연락했습니다. 군 호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점몽이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만 허용됩니다. 10분입니다. 10분이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안 가는 것보단 나았어요. 박세윤과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챙겼어요. 노트북, 신호 탐지기, 카메라. 가벼운 장비만 가져갔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거든요. 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장갑차였어요. 저와 박세윤이 탔습니다. 태국 군인 4명도 함께였죠. 차는 출발했습니다. 국경 쪽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군인들은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파괴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전쟁의 흔적이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30분쯤 가자 차가 멈췄습니다. 군인이 말했어요. 여기서 내리십시오. 저는 밖을 봤습니다. 건물이 보였어요. 박세윤이 보여준 그 건물이었죠. 저는 박세윤을 봤습니다. 준비됐나? 박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먼지 냄새가 났죠? 건물은 1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갔어요. 박세윤이 따라왔죠? 군인들도 뒤따랐습니다. 건물에 가까워졌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보였어요.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죠. 저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세윤이 신호 탐지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자. 하지만 군인이 막았어요. 안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군인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1분쯤 후 군인이 나왔습니다. 안전합니다. 저와 박세윤이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벽에 전선이 보였습니다. 많은 전선이었죠? 박세윤이 따라가 봤습니다. 이쪽입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있었어요. 문이 여러 개 있었죠? 박세윤이 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비들이 있었어요. 컴퓨터, 서버, 통신 장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었지?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신기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서버를 봤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군인이 말했습니다. 시간입니다. 나가야 합니다. 저는 박세윤을 봤어요. 뭐라도 가져갈 수 있나? 박세윤이 하드디스크를 하나 빼냈습니다. 이거라도요.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갔어요. 출발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왜 그곳으로 가야 했는지도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꼈어요. 우리가 향해야 하는 곳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분석실로 돌아와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박세윤이 복구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죠? 많았어요. 수백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박세윤이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파일은 텍스트였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의미를 알 수 없었죠? 두 번째 파일도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이미지였어요.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어요.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패턴이 있어 보입니다. 패턴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봤어요. 반복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숫자가 나타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이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죠.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박세윤은 코드를 찾으려 했어요. 저는 이미지를 봤습니다. 건물, 도로, 사람들. 맥락이 없었어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이 조용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피아가 답했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조용하다니요. 보통은 혼란 속에서 움직이기 쉬울 텐데요. 왜 조용한 걸까요?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세윤이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신호 패턴이 변했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떠 있었죠?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변했나? 박세윤이 설명했습니다. 더 규칙적이 되었어요. 특정 시간에만 나타납니다. 특정 시간이요?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정확히 2시간 간격이었어요. 오전 8시, 10시, 12시. 규칙적이었죠? 왜 2시간마다 신호가 나올까?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획된 것 같아요. 계획이요.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계획이라면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왜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롱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어요. 전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점롱이 나왔을 때 물었어요. 국경 지역 전력 상황이 어떻습니까? 점롱이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끊겨 있습니다. 끊겨 있다고요? 그런데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자가 발전일 겁니다. 하지만 왜 계속 발전기를 돌릴까요? 전쟁 중인데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국경 근처로 갔습니다. 점롱이 허락했어요. 하지만 멀리서만 보라고 했죠. 저와 박세윤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도로는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대피했거든요. 국경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망원경으로 봤어요. 건물들이 보였죠? 대부분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건물은 멀쩡했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주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박세윤이 신호 탐지기를 켰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저 건물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다시 봤습니다. 건물 옥상에 안테나가 있었어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죠? 왜 저 건물만 멀쩡할까? 박세윤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호받은 것 같아요. 보호요? 누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국군일까요? 캄보디아군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신호 패턴, 규칙적인 시간, 보호받는 건물. 모든 게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각만 있을 뿐이었죠. 분석실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신호 지점을 표시했어요. 점들이 찍혔습니다. 10개쯤 되었어요. 저는 그 점들을 봤습니다. 무작위로 보였어요. 패턴이 없는 것 같았죠. 박세윤이 다가왔습니다. 지도를 봤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박세윤이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선이 그려졌어요. 이 선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맞았어요. 선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 지점으로요. 저는 그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국경에서 10k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건물이 있었죠? 이 건물이 뭔가? 박세윤이 위성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였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딴 곳이었어요. 왜 여기로 모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치를 알려줬어요. 이 건물을 아십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 건물은 빈 건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빈 건물이요? 하지만 신호가 그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박세윤이 또 발견했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좌표를 찾았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숫자들이었습니다. 위도와 경도였죠. 저는 지도에 입력했습니다. 같은 지점이었어요. 5층 건물이 있는 곳이었죠? 우연이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박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뭐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점롱에게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건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롱이 지도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지역은 매우 위험합니다. 점롱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요? 점롱이 설명했습니다. 교전 지역입니다.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충돌한 곳이에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점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저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범죄 수사입니다. 중요해요. 점롱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점롱이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말했어요. 정전 협상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전 협상이요? 언제입니까? 점롱이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협상 중입니다.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세윤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박세윤이 물었어요. 얼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며칠간 계속 분석했습니다. 하드디스크 파일을 모두 봤어요. 신호 패턴도 추적했죠. 모든 게 그 5층 건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곳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밤에 혼자 지도를 봤습니다. 점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선들을 그렸습니다. 모두 한 곳으로 모였죠? 저는 그 지점을 오래 봤습니다. 뭔가가 거기 있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뭔지는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국경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포격이었을 겁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이끄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곳이 모든 혼란의 중심이라는 느낌만 남았다. 정전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틀간 공습이 멈춘다고 했어요. 점롱이 연락했습니다. 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준비했어요. 박세윤과 함께 장비를 챙겼습니다. 출발하기 전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모든 패턴이 가리키던 그 5층 건물이요. 저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곳이었는지를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력이 끊겼죠. 하지만 그 건물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상전력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비상전력은 중요한 시설에만 있습니다. 병원이나 지휘소 같은 곳이요. 하지만 그 건물은 빈 건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모순이었죠? 빈 건물에 왜 비상전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빈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태국군 호송이 함께였어요. 도로는 조용했습니다. 정전 덕분이었죠? 창밖으로 파괴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전쟁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담담히 봤어요. 감정을 억눌렀죠? 1시간쯤 가자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5층 건물이었어요. 멀리서도 컸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딴 곳이었어요. 차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건물 앞에 섰죠? 박세윤이 신호 탐지기를 켰습니다. 여전히 신호가 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건물에서 내렸습니다. 태국군이 먼저 들어가 안전을 확인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군인이 나왔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저는 긴장했어요. 박세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갔죠? 복도가 길었습니다. 한 방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안에는 컴퓨터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수십 대는 되어 보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명쯤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젊었어요. 대부분 20대 같았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박세윤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보이스피싱 스크립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이곳이 스캠 조직의 거점이었어요. 전쟁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전쟁 중에도 신호가 계속됐는지를요. 조직은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비상전력을 준비했던 겁니다. 전쟁이 와도 계속 운영하려고요. 패턴도 이해됐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나타나던 신호요. 교대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교대하면서 일했던 거죠. 이틀에 한 번씩 신호가 강해지던 것도 설명됐습니다. 급여, 정산일이었을 겁니다. 이동 흔적도 맞아떨어졌어요. 조직은 전쟁이 시작되자 여러 곳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건물로 모였죠. 여기가 중심이었거든요. 서버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시스템이 있었어요.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태국군이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 남아 주변을 봤어요. 벽에 전선이 빽빽했습니다. 천장에는 환풍기가 돌고 있었죠. 바닥에는 케이블이 엉켜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소피아에게 연락했습니다. 거점을 찾았습니다. 소피아가 답했어요. 잘했습니다. 캄보디아 쪽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국제 공조의 결과였어요. 박세윤이 서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국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일은 끝났습니다. 점롱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단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패턴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점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전쟁만 봤습니다. 당신들은 더 깊은 걸 봤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군은 군사 충돌을 봤어요. 당연했죠?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신호를 추적했고 패턴을 분석했죠. 그래서 찾을 수 있었어요. 전쟁 혼란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평화로웠다면 조직은 더 조심했을 거예요. 신호도 숨겼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급해졌죠. 비상전력을 켰고 계속 운영했어요. 그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혼란 속에 와야 했는지를요. 조용한 시기였다면 못 찾았을 거예요. 전쟁이라는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이 보였던 겁니다. 조직이 숨기려던 구조가 혼란 때문에 드러났죠. 박세윤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본국에 보고하자. 박세윤이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나왔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작전이 의미하는 바리려. 한국 경찰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까지 왔어요. 전쟁 중인 지역이었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국제 범죄는 국경을 넘나듭니다. 우리도 넘어와야 했던 거죠. 며칠 후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데이터를 따라갔을 뿐이었죠. 패턴을 이해하고 논리를 연결했어요.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겁니다. 태국을 떠나는 말점롱이 공항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협력합시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러죠.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초기의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보였어요. 국경 너머로 캄보디아도 보였죠.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는 끝났습니다. 전쟁보다 먼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떠올랐어요. 혼란, 불안, 의문, 갈등. 모든 과정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패턴을 이해했고 구조를 파악했어요. 그게 우리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평화로웠어요. 전쟁의 흔적은 없었죠? 저는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평화 속에서도 일어나요. 우리는 계속 일해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양식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적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 국제 스캠 조직 검거 작전 보고서. 계속 썼습니다. 사건의 발단, 수사 과정, 패턴 분석, 검거 결과. 담담히 기술했어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썼죠. 전쟁 속에서 범죄를 찾았다는 것. 혼란 속에서 구조를 발견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평화로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전쟁이 만든 어둠 속에서도 드러나는 구조는 있었다. 우리는 그걸 본 거였다. 혼란 속에서도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